중국 일본산 수산물 검사 강화, 통관 중 썩어 폐기, 일본 방송. 어떤 나라는 앞장서서 일본의 핵폐수, 해양 투기를 옹호하고 선전하는 광고물까지 뿌려대지만 그 밖의 주변국들은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도쿄를 포함해 일본 10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은 시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중국 외에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페루 및 여러 태평양 섬 나라들도 핵폐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거나 식품 안전 검사 강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관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만만디로 아주 꼼꼼하게 전수조사하고 있어서 신선함이 생명인 수산물이 제때 통관되지 못해 폐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24일 리온TV 뉴스에서는 중국이 일본산 해산물 검사 강화, 처리수 방출 둘러싸고 노림수는 애교 카드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여름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출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일본 해산물에 대한 검사 태세가 강화되는 등 방출 전인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처리수 문제를 애교카드로 삼으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되고 있는 대량의 처리수, 특수 여과장치를 사용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있지만 물과 성질이 같은 트리튬은 끝까지 제거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조만간 보관의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환경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농도로 희석한 후 해양 방출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 처리수 방출 계획에 대해 IAEA는 사람들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처리수 방출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0일 우리는 인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해양 방출 계획에 반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또 방출 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해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관 절차에 지금까지의 2배에서 3배 정도 시간이 걸리는 케이스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일본 음식점에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음식점 히가시야의 오너는 참치나 성게는 일본 음식점에서는 주력 상품인데 이 상품이 전혀 도착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가게에서 취급하는 생선의 80%를 일본에서 수입했다고 하는데 화로조를 헤엄치는 참돔이나 전복도 중국산입니다. 일본 음식을 팔고 있지만 가게에 일본 생선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가게에서는 일본 상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참치를 일본산에서 스페인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본산 해산물에 대한 엄격한 검사 태세는 중국 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해산물을 취급하는 수입 대행 업체는 사들인 생선이 상해 이달 7일 이후 4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수입 대행 업자는 이전에는 들어온 다음날 해산물이 세관을 통과했지만 지금은 10일 이상 걸려서 모든 생선류가 쓸데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처리수를 오염수로 계속 부르고 있는 중국. 비판적인 보도를 전개하는 국영 미디어는 지구 뒤편 페루까지 취재하러 갔습니다. 중국 중앙TV의 영상에서는 페루 사람들이 20년째 여기서 생선을 팔고 있는데 아주 나쁜 일입니다. 어업자원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페루 남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 생선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을 사이에 둔 남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일본 뉴스 네트워크 베이징의 모리 하지키 기자는
시진핑 정권에는 이 처리수 문제를 향후 대일 협상 자리에서 사용하는 애교카드로 할 목적과 함께 저자세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국내용으로 강수를 두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합니다. 애교카드로 사용되는 처리수 방출,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논의를 실시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시청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애초에 중국의 애교카드가 되는 것이 이상하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 축소해 간다. 한꺼번에 중국 시장에서 철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행정이 설선해 서서히 발전하는 동남아나 인도에 일본식을 유행시켜 전환시켜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식 레스토랑의 일본인 경영자는 항상 차이나 리스크를 느끼고 있을 것이므로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일본으로 철수해 일본에서 중국인을 위한 일본식 레스토랑을 경영하면 됩니다. 일본 재료로 만든 일본 음식을 먹고 싶은 중국인은 일본에 와서 먹으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정치적 자의적으로 압력을 가해오는 나라를 TTP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중국의 TTP 가입을 거절하는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수산물을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세관에 열흘간 방치해 상품이 모두 썩었다고 한다. 국가정책으로 일본의 귀중한 수산물을 썩히는 곳에 수출할 필요는 없다. 일본 어업 관계자는 마케팅을 제대로 해 중국 1조 원의 평양 수출이 되지 않도록 리스크를 회피해야 한다. C 리스크, K 리스크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으로 일본 국민은 더욱 이해하고 리스크 회피를 위한 시책을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현 기시다 정권에 맡겨서는 안 된다. 다음 댓글입니다. 원전 사고 전에 IAEA는 일본 원전은 IAEA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 안전하다고 했는데 사고가 일어나 버렸고 오염수도 위험하다. 알프스는 2013년에 설치된 이래 IAEA로부터 성능 검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중국 의도대로 될 것이다. 상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일본 정부가 나아가서 일본 정치인들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정말 무능한 일본 정치인들에게 다음 선거야말로 긴장감을 줘야 한다. 이상입니다.